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밤 9시 48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춤을 췄죠. 장중에 4.1% 올랐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고가에서 저가 빼보면 한 하루 25포인트가 움직인 건데요. 아마 대부분이 아니고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하루에 25포인트 선물이 움직인 거는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인 결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25포인트 움직이고 있고 하루에 25포인트씩 움직이니까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 이런 모습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어떤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는 딱 보면 아시죠? 요즘 사실 너무 명백하잖아요. 숫자들이 내가 평상시에 보던 숫자가 아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어떤 이야기를 안 드려도 이상하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독특했던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는 요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보시면 오늘 시세가 어떻죠? 코스피 200이 430점, 431.1이고 코스피 200 선물이 432.5인데 그래서 둘 다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둘 다 1포인트 가까이 상승 마감한 거예요. 선물은 2포인트 올랐고 현물은 1포인트 올랐고 대충.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죠. 옵션 전광판인데 풋도 오르고 콜도 올라요. 근데 풋이 요만큼 오른 게 아니, 조금 오른 게 풋이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 풋이 자그마치 한 4, 50% 가까이 시세가 났습니다. 좀 외가는요. 저 이런 거 처음 보았거든요. 물론 예전에 양매수 시세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다 5%, 5% 정도씩 오르는 거는 보긴 봤었어요. 근데 이건 좀 굉장히 심하죠. 이거는 뭐 콜옵션 한쪽에서 몇천 프로씩 나고 있고 풋옵션도 50% 시세가 나고 있으니 이거 명백하게 정상이 아니죠. 명백하게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여긴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측 정도는 해보고 있어요. 이게 이 주식 가격, 옵션 가격이라는 게 모든 것이 다 선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격들에는 다 어떤 기대감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올바른 설명은 아닐 텐데 대략적으로 전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 상승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그만큼 하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커지는데 그런 것들이 옵션 가격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번 뭐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3월 달에 지수가 막 폭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콜옵션이 좀 버티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3월 달에 뭐 지수가 10포인트씩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콜옵션이 뭔가 좀 하락에 대한 내성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상승이 너무 과하니까 이제 아예 풋옵션 외가가 상승하는 이렇게 폭등하는 이런 모습도 좀 같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한쪽에 몇천 프로 오르고 있으니까 4, 50% 오르는 건 폭등이라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풋옵션이 지수 상승에 대해서 적당히 내성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제 막 상승을 몇십 프로씩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어, 뭐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어떤 기대감이 강하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세가 더욱더 눈에 띄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만기주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인데, 이제 월요일 끝났으니까 화수목 3거래일 남았는데 옵션이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빨갛다는 건 정말 그죠?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겠죠. 원래 옵션의 끝은 빵 아닙니까? 옵션의 끝은 0입니다. 0. 특히 외가 이쪽에 있는 외가 친구들은 콜이고 푸시고 외가는 결과적으로 만기일에 다 0이 되는 특징이 갖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살이 많이 붙었죠.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게 양쪽 다 풋 양쪽 다 살이 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뭐 풋도 이렇게 올리고 콜도 이렇게 올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하여튼 뭐 오랫동안 주식을 봤지만 이런 거는 처음 봐서 이런 거를 좀 기록해 놔야겠다 싶어서 이 화면을 좀 오래 띄워 놓는 거고, 그 아무튼 콜이 비싸냐 풋이 비싸냐, 그럼 제 생각에는 콜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 432를 기준으로 얘가 등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432 보시면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옵션 양압이 14대였는데 지금 오늘 마감하니까 16,
16이 넘죠. 16.5 가까이 되고 있죠. 지금 16.4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오전에 비해서 양압이 이렇게 2씩이나 증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오늘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20%나 폭등을 하게 된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할 얘기는 결과적으로 콜이 풋보다, 물론 풋도 지금 비싸요. 풋 옵션도 좀 비싼데 콜 옵션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 옵션 매수 잡으신 분들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한 후반쯤부터 슬슬 드리고 있죠. 만기주에 모든 것이 0이 되니까 콜 옵션 특히 조금 더 비싸니까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이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1.2, 제가 녹화할 때 한 1.2 정도였나? 그 정도였던 이 콜옵션인데 마감이 0.4가 안 되죠. 0.39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상품이다. 오늘 2.22까지 갔다가 0.39로 마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대박 끝에는 항상 쪽박이란 그죠? 대박과 쪽박은 항상 둘이 따라다니는 친구고요. 쪽박의 친구는 대박이고 대박의 친구는 쪽박이다. 그죠? 아무튼 콜옵션들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좀 하여튼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점들도 좀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게 끝에 가면 갈수록 봉이 길어지죠. 여러분들 이런 특징들도 한번 잘 보세요.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끝자리에서 이렇게 봉이 길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봉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좀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변동성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다? 옵션 양합이 빠진다. 콜 옵션이고 풋 옵션이고 양쪽 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주라 가지고 이 프리미엄을 쫙 빼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수의 변곡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요 그림에다가 지수를 겹쳐놓으면 대략적으로 어떤 변곡하고 일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래 보셔서 아시죠? 대략적으로 지수가 뭐 이렇게 오르다 여기에서 뭐 꺾이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죠?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치솟을 때 어떤 지수의 변곡 가능성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치솟는 거 보니까 좀 변곡의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증명된 건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변동성이 이렇게 터지는 걸로 봐서, 옵션이 빵빵빵빵 터지는 걸로 봐서 머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아침에 물론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고 눈치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무슨 일, 그러니까 1월 달쯤이 뭐 1월 달 안에 뭐 하여튼 어떤 고점을 구경할 수 있겠다라든가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살짝 던져놨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월 달 안에 뭐 지수가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1월 달 정도면 그래도 고점이 거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뉘앙스로 이제 살짝 말을 던져놨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던져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최근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4% 5%씩 막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게 올라야 되는데, 이제 더 기울기 가팔라지려면 서킷 브레이크, 저희 사이드 칸 나왔고 남은 건 서킷 브레이크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무튼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길게 달리면서 변동성이 좀 터지는 모습도 보이는 거 보니까 1월달 안에 어떤 지수 고점이나 어떤 역사적 고점을 구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 겁니다. 뭐 근거는 없기 때문에 믿지 마세요. 근거 없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거 2월 3월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여기서 더 급하게 오를 거면은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서킷 브레이크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추측이에요. 너무 희망을 갖지 마시고 반만 믿으세요. 반만. 한 1월달 안에 아무튼 고점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이 장중에 9% 올랐다가 2% 상승 마감했는데 굉장하죠. 아마 10만원 거의 갔다 왔네요. 96,800원까지 갔다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여튼 오늘 인터넷이 뜨겁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고 뭐 기사들도 좀 보고 이렇게 리플 달린 것들도 좀 보는데, 아주 삼성전자에 대한 열망들이 다들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진짜 모두가
딱 봐도 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샀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좀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드디어 이베스트 증권인데 이 HTS가 이베스트 증권에서도 드디어 이제 신용거래 용자 및 예탁증권 담보대출이 일시 제한적으로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담보 소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 보시면은 그래요. 지금 어디 써 있더라? 하여튼 그 예전에 삼성증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 신용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야, 진짜 빚내서 사람들 주식 많이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뭐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요. 아무튼간 고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리면서 막 거래량 터지는 건 일단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도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졌네요. 그죠? 이런 점들 보시면서 좀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오히려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쫄 건 없습니다. 그죠? 더 이상 뭐 쫄 건 없고요. 그리고 제가 뭐 굳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어, 당연히 이번에 하면 강하게 해야겠죠. 그죠? 뭐 제가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최근 들어서부터 좀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이 강하면 하락도 강하고 하락이 강하면 상승도 강한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상승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 되돌림도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최소 그죠? 최소 뭐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인버스 베팅 하실 거면 쫄지 말고 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 한번 뭐 더 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확인되고요. 또 제가 뭐 1월 달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막 그 얘기에 너무 꽂히셔 갖고 그런 어쨌든 그 무모한 베팅하지 마시고 더 기다렸다가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저점이 낮아지고 뭐 밀리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은 그때 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만기주라서 아마 잘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옵션 포지션을 그래도 이게 매수 쪽으로 많이 잡아놨는데, 이게 만기주에 확 밀려버리면은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들, 세력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만기주에는 적당히 좀 개겨주겠죠. 예를 들면은 그 6월 달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6월 달 이게 만기주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요 구간이. 그때 당시도 이랬단 말이에요. 만기주에 어느 정도 여기서 만기주의 고점을 확인시키고 나서 만기 끝나고 나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잘 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고 이런다라고 해서 뭐 너무 큰 기대나 뭐 이런 거 갖지 마시고 언제나 차분하게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주식, 삼성전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대형주들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우량주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 아는 분들 2011년 이런 때에 그때 당시 우량주들 잡았다가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그럴 거라는 악담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량해 보인다고 이게 미래에도 우량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삼성전자 물론 뭐 매도 같은 건 알아서 하시는데 좀 타이밍이 좀 위험하죠. 타이밍이 위험합니다. 뭐든 단기 급등이 가장 위험한데, 지금까지 삼성전자 역사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과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간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요. 월봉 전체를 놓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뚫고 나간 적이 여기 99년 뭐 이때 한 번 정도? 그것도 99년에 뚫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거의 되돌렸었죠. IT 버블 때 살짝 올랐다가 되돌렸다가 하여튼 뭐 이렇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RSI 월봉상 막 80부근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찍고 나간 적이 없다. 좀 주의하자. 최소한 지금은 어떤 비중 축소를 고려할 때 이걸 신규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좀 그래서 좀 주의하시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제 아는 분들 중에 예전에 2011년에 OCI 사갖고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엔 우량하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당시엔 되게 우량한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대형주들이 특히 폭등하면은 끝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60만 원대에 잡으셨던 OCI를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건 그나마 지금까지 상장은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상패까지 된 종목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기억나는 게, 제 아는 분 중에 하나가 STX 조선해양을 막 그때 2011년 막 2007년 이런 때에 억 단위로 들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상패가 됐죠. 결과적으로 그땐 우량주였지만 상패가 됐었죠. 지금은 이미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뭐 우량주다 뭐 잡주다 이런 구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우량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건데, 비싼 우량주가 무슨 우량주입니까? 그죠? 이미 비싸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좀 대응들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급도 장난 아니죠. 수급도 개인들 4조 원 매수. 물론 이게 진짜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한 절반쯤만 믿고 있습니다만 액수들이 아무튼 좀 장난이 아닙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도도 꾸준히 뭐 아무튼 누적이 돼가고 있고요. 물론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정도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옛날에는 하여튼 저기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가 몇백억씩 매수로 누적이 되면은 지수가 꺾이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콜옵션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좀 뭐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수급창이 많이 이상하긴 이상해요. 외국인이 진짜 미쳤다고 이거 420억을 사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 하여튼 아무튼 환율 잘 보세요.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죠. 환율 이번에 단기 바닥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주, 그리고 만기주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달러하고 위안화하고 원화 환율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던 달러가 단기 바닥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원화하고 위안화가 계속 강세 나오다가 약세로 이제 살짝 전환이 될랑 거의 뭐 되고 있죠.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만기주라는 점, 이 환율 시장 쪽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또 그리고 여기에 더해갖고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에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을 뭐 거의 근접을 하네, 뭐 옵션이 뭐 대박이 나고 있네, 뭐 이런 점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기다가 뭐 오늘 엄청난 뭐 시장의 변동성, 위아래로 선물이 뭐 25포인트가 움직였다라든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데모하세요. 확인 되면 물론 지금 심증은 굉장히 있는 자리입니다만은,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위험을 더 감수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감수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안전하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주식 말씀드렸다시피 S&P 3665 그거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S&P 같은 경우가 이번에 조금 더 강하게 오르고 있죠. S&P 같은 경우 좀 공격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마감이 이런 식으로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선물 봉이 이렇게 됐다. 선물 봉이 여기 있는 이날 시가 얼마죠? 3,980이라고 하겠습니다. 3,980 붕괴시키면은, 아니 저기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3,780이죠. 3,780 붕괴시켜 갖고 이렇게, 맞죠? 3,797, 그러니까 3,800이네요. 아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요즘에. 3,800 붕괴되면은 3,800 붕괴되면 한번 해볼 수 있다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변동성 주면서 올랐으니까 그대로 되돌릴 수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3,800 오늘 종가상으로 선물이 붕괴되면은 일단은 한번 1단계로 3,720대까지나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치 짧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잘 잡으면 역사적 고점일 가능성도 있긴 있겠는데, 아무튼 한번 해볼만 하겠다. 3,800 붕괴되면요.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나스닥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소 좀 더 많이 기다렸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최소한 12,450 뭐 그죠? 그 정도 붕괴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 오늘 반도체 지수 잘 보고 있겠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반도체 지수가 어제 금요일 날에 그 하락 마감을 하긴 했으니까 만약에 오늘도 얘가 갭상승해서 이렇게 밀리거나 아무튼 오늘 뭔가 안 좋은 모습 보이면은 뭔가 얘도 하방 쪽으로 좀 한번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여기를 붕괴시키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고점이 확인되면은 스무스하게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거 정도 확인하고 달러 인덱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상 아니죠? 예, 이만한 장대 양봉을 본 게 좀 그죠? 오래됐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90을 안착했습니다. 물론 안착했다라고 하긴 뭐예요? 아직 뭐 10시간 가까이 남았으니까 더 보긴 더 봐야겠지만은 달러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것들 이런 거 같이 좀 중첩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림판에 그렸던 거 뭐 옵션 시장의 대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율의 움직임이라든가 여기다 뭐 다른 것도 또 하나 뭐 추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참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박살이 났더라고요. 물론 이 정도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도 사실 아직까지 알 수 없는데 근데 충분히 심증은 있죠. 충분히 심증은 있어요. 비트코인인데 이게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변동성 나오는 게 이런 게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보자는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달러 약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톱니바퀴 맞춰서 움직였는데 지금 그 톱니바퀴가 특히 이번 주 월요일 뭐 아니면 지난주 주말쯤부터 해갖고 슬슬 톱니바퀴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달러가 저점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고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달러가 이 저점을 만들어낸 게 지난주 정도부터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도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원화는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원화 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1110원 돌파 안착하면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보시다시피 저점 다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천천히 하시자 천천히 해보자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아마 변동성 지수는 오늘 밤에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떻게든 23, 22 위로 올라오죠. 아마 잘 안 죽을 겁니다. UVXY 아무튼 그래도 11달러랑 기준을 놓고 계속 좀 잘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이지는 말고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근데 23분이나 떨었네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